자, 유전 연구는 첫 번째 가계도 조사, 그리고 쌍생아 연구, 그리고 통계 조사.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얘예요. 지금은 표현형에만 그치지 않고 유전형까지 DNA 핵형, DNA 구조를 검사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친자 확인 검사죠. 이거에 유전 연구의 대표적인 게. 그래서 엄마랑 나랑 진짜 맞는 건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전에 말했던 가계도 조사 같은 경우는 ABO식 혈액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쌍생아 연구는 일란성과 이란성. 원래 이라고 그란성, 이를 다시 쓸게요. 요 연구로 환경과 유전의 영향에 대해서 아는 거고, 통계조사 같은 거는 질병, 암과 유전에 관련된 뭐 그런 질병에 관련돼서 통계조사 걸리더라. 몇 명 중에 몇 명이 걸려서, 그리고 암은 제일 흔한 암은 무엇이더라. 뭐 이런 거. 통계조사는 질병 연구. 이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1차 백신, 2차 백신 다 맞았더니 변이 바이러스에 강력한 내성을 보이더라. 근데 요즘 다 틀렸죠. 람다, 델타, 람다, 그 다음 뮤 나왔죠. 뮤. 6번째 변이. 가계도 조사부터 한번 하나씩 슬슬 해볼게요. 했고, 쌍생아까지 했고, 일란성, 일환사, 통계조사, 통계조사에서 나오면은 이런 게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정상 중에 암 환자. 자, 이런 패턴으로 뉴스나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데 나오는 거를 종종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통계조사 왜 하는 거예요? 통계조사의 이유는 이겁니다.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얘죠, 얘. 그다음 네 번째, 예를 들면 몇 명 중에 뭐 10,000명 중 300명 이런 통계치로 나오겠죠. 이것도 얘 이렇게. 그다음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DNA 서열을 분석하여, 자 이거죠. 분석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암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유전병이 뭐가 있어서 애기들한테는 나중에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죠. 미리 알레르기나 유전병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낭성 섬유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점액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런 건데, 일상적인 처리를 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뇌 손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거 미리미리 알 수 있는 게 핵형 분석이죠. 자, 이게 사람의 유전 연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이렇게 핵형 분석까지 끝내면은 맨델의 유전 법칙 했고 뭐 다 했어요. 이 정도로 하면은 이번 단원이 끝나요.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하고 이번 시간 좀 일찍 마치도록 할까요? 이런 말을 해놓고 항상 저는 2시간씩 수업을 하죠. 안 끝나. 말이 너무 길어져요, 제가. 그래도 4시간짜리를 수업하다가 그럴 수 있는. 네.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것들을 배웠나. 그 전에 노트를 한 번씩 훑어볼까요? 2장, 3장, 4장, 5장, 6장, 6장 정도 되네요. 얘를 6장을 한 장에 줄여볼게요.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뭐 썼을까? 개체 구성이. 개체 구성. 손으로 아무것도 안 되게 해야 되겠어. 손가락 설정. 작동 하나. 좋아, 잘 됐어. 아니에요. 한 단어로 써라, 이거예요. 세포 증식과 관련된 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보도록 할게요. 세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얘가 세포예요.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얘를 세포라고 해요. 세포는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제일 처음 시작은 세포죠, 세포. 그래서 이런 패턴을 거쳐서 덩어리가 점점 작아졌다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그리고 유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 뭘로 해서 얘네들이 쪼개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은 패턴이 첫 번째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체가 태어나서 일상적인 분열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상처가 났고 몸이 크고 하는 것들을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복제양 돌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체세포 하나를 떼어서 그거를 그대로 복제시켜서 그 핵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선 만든 게 복제 동물이죠. 자, 하등동물, 단세포 생물들은 분열을 통해 다른 개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분열. 이전에 수업을 들었으면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해서 EN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이거에 대단한 유전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반서 하나를 만드니까 뭐가 생기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다른 개체와의 생식을 통해서 다른 얼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형제들은 다 똑같이 생기고 내 자식들, 손자들 다 얼굴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끔찍하죠. 내 얼굴 같은 애들이 막 있어. 손자를 낳는데 내 얼굴이 5명이야. 끔찍하다 진짜. 그죠? 그래요. 체세포 분열. 근데 체세포 분열은 요 상태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EN에서 다른 거의 조합 EN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똑같은 걸 계속 분열하니까 안 달라지죠. 그래서 내 체세포 하나를 떼어서 나랑 똑같이 생긴 애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연구를 한다면 그래서 복제인간이 생기는 거예요. 체세포를 떼어서. 이걸 소재로 한 영화가 있어요. 제미니맨 들어봤어요? 그게 맞나? 윌 스미스 걔 나오는 거. 윌 스미스가 킬러인데 걔랑 똑같이 생긴 킬러가, 젊은 킬러가, 나이가 어린 킬러가 와서 걔를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런 내용이에요. 비슷한 것도 있죠. 아일랜드라는 영화도 있었고, DNA 가지고선 똑같이 만드는 거야. 체세포 가지고선 해야 되겠죠. 생식세포 가지고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생기가 막 뒤섞여서 조합이 돼서 분열이 되는 거니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애를 나랑 유전적으로 똑같이. 자, 이거는 아까 배웠던 EN에서 EN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라서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일란성 쌍생아. 원래 분열됐던 애가 원래 하나였는데 갑자기 쪼개져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일란성 쌍생아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EN에서 EN짜리가 일란성 쌍생아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란성은 아까 했던 게 전혀 다른 N과 NN 굳이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이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별, 유전적 다양성 다 틀리게 나오는 게 일란성 쌍생아, 체세포 분열. 우리 한번 쭉 훑었으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멘탈이 털려서 생명과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세포 소기관은 그리지 않은 거죠. 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간기전이에요. 간기전. 얘는 원래 염색체를 그려보자면 4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간기 이전에 이렇게 돼요. 세포 분열을 하려면 선생님이 그 육시 설명했었죠, 그죠? 뭐가 필요하냐면 세포를 위한 DNA 2배로 복제할 시간이 필요해요. 얘도 나랑 같은 유전자를 이렇게 복제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 하나는 간기가 있어야 돼요. 자, 얘는 검정 색깔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간기 전이라는 거죠. 간기 전에는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파란색만큼만. 이거 혼자 공부하려면 빡셉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통합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핵심만 딱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파란색만큼만 갖고 있지만 간기를 통해서 똑같은 거를 내 자손 그리고 내 세포, 다친 세포들을 똑같이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2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열을 통해서 전기, 말기를 통해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DNA 양만큼만 이렇게 되고, 처음에 복사전, 간기 전에 복사전인 요거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복사된 것들은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원래 똑같은 애들을 2개 만드는 거죠.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유전적으로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죠? 그렇다고 염색체의 수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이렇게 됐다가 손가락 한번 보세요. 이거 2개 있다가 원래 하나인데 복사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똑같은 애들이 생겨요. 모세포랑 똑같은 애들이 생겨.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딸세포라고. 자,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체세포 분열은 엄청 간단해요. 감수 분열로 가보겠습니다. 감수. 자,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금 말했던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애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내 몸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번식을 위한 요거예요. 자손 번식을 위한 세포 분열이 감수 분열이에요. 다른 말로 생식 세포 분열이라고도 해요. 왜 웃어?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를 했었어요. 우리의 몸은 엄마 유전자 반, 아빠 유전자 반이라고, 그죠? 아빠 유전자 전체와 엄마 유전자 전체로 내가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할머니 반, 할아버지 반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엄마도 할아버지 반, 할머니 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근데 얘가 콜라보레이션,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염색체가 4인이 됐네요. 그러면 나의 염색체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빠 46개, 엄마 46개, 2개 더하면 내 염색체 개수는 92개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 분열, 조금 특별한 분열 방법으로 분열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던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면 내 염색체의 반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줬던 반반을 아빠는 반으로 잘라요. 2n의 2분의 1이니까 n. 엄마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줬던 2n을 반으로 잘라요. 몇 n? 그냥 n. 그래서 나에게 이게 유전자들이 만나서 했더니 n이 만나서 n 더하기 n은 2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수분열의 원리는 깨달았어요. 첫 번째 핵심 개념이 이거예요. 염색체의 수를 모체의 2분의 1로 줄인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핵심이죠.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생식세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 얘는 생식세포마다 전혀 다른 유전자 조합을 겪어요. 얘가 뭐냐?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개체와의 융합을 통해서 전혀 다른 유전적 조합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 섞이는 거죠. 내 몸에서 한 번, 그리고 상대방 몸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섞이게 돼서 똑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확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경적 적응에 유리해요. 이거는 알게 모르게 환경에 대해서 적응한 내용이, 적응은 원래 유전이 되지 않지만 그게 세대를 계속 할수록, 세대 교본이라고 해요. 바꿔가면서 이렇게 나는, 그게 될수록 알게 모르게 적응한 내용이 유전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요즘 태어난 아이들의 속눈썹은 엄청 길어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아졌으니까요, 옛날보다. 그래서 요즘 태어난 아기들의 속눈썹은 엄청 길죠. 그런 게 대표적인 적응 사례예요. 자, 또 하나. 자, 유전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화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잡종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잡종우성. 그리고 잡종우위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유전학에서. 그게 뭐냐면 순종보다 잡종들이 생존하는데 더 유리한 쪽으로 점령 차지를 하는 거죠, 자리를. 대표적인 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한 종이랑 교배를 하다 보면은 유전적으로 나쁜 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열성이 생긴다는 말이죠. 생존에 불리한. 대표적인 나라에서 근친 결혼을,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유전 법칙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대표적인 강아지죠, 강아지. 순종 하다 보면은 열성이 나와서 생존에 불리한. 다리가 길어야지 생존에 좋겠어요? 짧아야 좋겠어요? 길어야 좋겠죠. 웰시코기나 뭐 닥스훈트 같은 경우는 순종의 나쁜 사례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혼혈들이 잘생기고 이쁘고 뭔가 건강해, 그런 것들 요즘 막 연예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우리는 순종인 게 확실해요, 그죠? 우리는 순종인 게 확실해요. 모두 안 가졌으니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자, 순종. 그래요. 자, 요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유전자를 반으로 쪼개냐?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색깔이 안 보이겠다. 감수 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유전자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배우는 단원 중에서 시험 문제를 내라, 그럼 저는 이거 낼 거예요. 생식세포 분열이 왜 유전자를 반으로 쪼갤 수 있는가, 그 과정, 그 원리, 그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그리고 유전적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보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시간 없이 감수 분열은 조금 달라요. 핵심만 설명해 볼게요. 좀 크고 길게 써야 돼서 옆으로 길게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옆으로 가려고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여기까지 넓게 잡아주세요.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려면 머리 터져요. 이거 그림은 그림이요, 글씨는 글씨요,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감수분열은 똑같이 모세포가 쉽게 말해서 얘는 지금 정자, 난자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원리 정도, 그냥 요 패턴 정도만 아는 게 중3 정도입니다. 그 정모세포, 남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자가 되기 전의 세포, 분열이 끝나기 전의 세포를 정자는 정모세포, 난자는 남모세포 이렇게 있어요. 얘는 무한대고 얘는 약 1000개 정도만 갖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재료가 남자는 무한대로 생성하고 유전학적으로 그래요. 얘는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남모세포는 딱 정해진 양만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포가 간기여서 지원 S를 거쳐요. 자, 복제되는 게 단어로 써볼게요. 지원은 세포 소기관, 얘는 복제되고 얘는 분열 단백질이 복사가 돼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패턴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유전자 양을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똑같이 4개가 있었는데 간기를 지나면 복사할 걸 그랬네. 또 빡치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기이기 때문에 DNA가 2배로 복사가 됩니다.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약간 다르다고 했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간기를 거쳐요. 간기. 시간적으로 간기는 모든 것을 딱 쪼개기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간기가 분열기보다 훨씬 길어요.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체세포 분열은 여기서 그냥 자, 이렇게 복제가 끝나요. 생식세포 분열은 다릅니다. 특별한 모양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작이 체세포 분열은 여기서 시작하고 시작이 감수 분열은 이렇게 시작해요. 차이가 뭘까요? 염색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개씩 붙어 있는 이런 염색체를 우리는 이 염색체,
수학 시간에 얘를 2가라고 불러요. 얘를 3가, 얘를 4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2가 염색체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대답하지 말아요. 속상해요. 자, 봅시다. 2가 염색체. 얘는 그냥 있는데 얘는 두 개씩 괜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죠. 어떻게 떨어지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아이고 잘못 그렸다. 자, 이렇게 한번 분열하게 돼요. 자, 이때 요걸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원래 있었던 거 몇 개예요? 원래도 둘, 셋, 네 개죠. 분열은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모양이랑 이렇게 가서 요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한번 분열하고 나니까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얘가 만약에 46개라면 얘는 몇 개겠어요? 반으로 줄었으니까 23개가 된다는 거죠. 23개. 하지만 DNA 양은 한번 복사된 상태라서 원래 있던 것보다는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분열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제1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제1감수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EN의 개수의 N으로 바뀐다는 거고, 그리고 염색체가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유전적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제1감수 분열의 가장 키포인트를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요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가 또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지냐? 자,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맨 처음 거랑 비교를 하면 돼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한 개만 볼게요. 세포 한 개, 딸세포 한 개를 본다면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온전히, 근데 분열은 체세포의 딸세포, 얘는 감수 딸세포 한 개를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확연한 차이가 있죠. 염색체 수가 반으로 확 줄었다는 거, 그리고 생식세포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 정자는 그대로 다 되지만 난자는 3개가 태아하고 1개의 몰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우리는 제감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제일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분열한다. 그래서 이형 분열. 그리고 다르게 뭔가가 생성된다. 그래서 이형 분열. 다를 이자를 써요. 얘는 체세포 분열하고 얘를 분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는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비교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요건 시험 문제에 꼭 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식세포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유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만 참아요. 다 왔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랑 사람의 유전 딱 하면 끝입니다. 2가지 12시간 내용을 줄여보고 있어요. 자, 이제 유전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죠. 유전 법칙 하면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멘델이라는 수도승이에요. 얘들은 밥 먹고 할 게 없어서 뻘짓을 한 거죠. 강낭콩은 왜 그럴까 하면서 의문을 품게 돼 나온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동류의 법칙, 분류의 법칙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우열의 법칙인데 우열의 원리 정도까지, 법칙까지는 아니고 원리. 왜냐하면 예외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멘델 유전 법칙을 2가지를 독립 그리고 분리의 법칙.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 독립의 법칙. 용어들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1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자, 우성, 열성, 잡종, 순종, 자가수분, 타가수분, 표현형, 유전형, 그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전에 수업을 참고해 주세요. 법칙은 2가지 이상의 이거 하기 전에 유전이 뭔지는 알아야죠. 그죠? 유전.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유전은 형질이 자손에게, 요거예요.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얘를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멘델 아저씨가 밝힌 2가지 이상의 유전 형질이 가장 핵심어는 이거죠.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유전된다. 그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분리의 법칙. 얘는 뭐냐면 일정한 패턴으로 일정한 비율로 유전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완두예요. 완두. 기가 막히죠 또. 예. 검색을 해야 돼. 완두는 왜 이게 또 시험 포커스 중에 하나죠. 완두는 왜 선택되었나?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없는데 빠르게 진행할게요. 완두가 실험 재료로 선택된 이유는 간단하게 3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세대 간 시간이 짧다. 2번째, 교배가 자유하다. 마음대로 막 섞을 수 있다. 그리고 3번째, 유전 형질이 단순하다.
자,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시키면 둘 다 순종이라고 주름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찌그러진 건 아니에요. 근데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죠. 편의상. 자, 완두의 유전형을 우리는 라지알, 그리고 주름진 I를 이렇게 했을 때 얘네를 교배해요. 교배를 하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 얘밖에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생세포 분열은 이렇게 반만 가져가니까. 그리고 반만 이렇게 해요. 얘를 또 똑같은 애를 자가수분 그러면 세 가지 패턴이 나와요. 얘가 나와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한 개. 그리고 우성형질만 이렇게 동그란 애가 3개, 그리고 주름진 아이가 1개, 이렇게 일정하게 3대1 비율로 나온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뭔지 알겠죠? 자, 이제 독립의 법칙입니다. 둥글고 초록색인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완두. 그리고 잘못했다. 노란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 안 그렸지 아직? 이거 아직 안 그렸지? 그지? 노란색이다 이건. 자, 미안. 자, 노란색이고 그리고 초록색이면서 주름진 거. 둘 다 순종이라고 했을 때 RR, YY. 얘는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교배가 이루어지면은 얘밖에 안 나와요. 뭐밖에 안 나오냐면 얘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Y 이거예요. 얘를 이게 뭐야? 자가 수분시키면 라지 R, 라지 Y,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안에서 나온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노란색이면서 둥근 애, 그리고 둥글면서 초록색이네, 주름지면서 노란색이네, 그리고 초록색이면서 주름지네. 이런 패턴으로 나오겠죠. 개수를 세봤더니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랬더니 9대 3대 3대 1로 나오더라. 늘 할 때 줄 때는 이거 색깔 칠해서 이렇게 이쁘게 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 혼용되지 않고 각각의 유전 형질들이 잘 독립돼서 이렇게 유전됐다.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람의 유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요 밑에다가 표 그려줄 거예요. 여기다 표 그려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안 그리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네모칸만 쳐줄게. 그래요. 자, 이제 사람의 유전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 모자라겠는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용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는데 이미 틀렸다. 그래도 할 거다. 사람의 유전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성염색체 유전이랑 그리고 상염색체 유전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간략한 패턴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형질이 있는데 우성과 열성이 만나면 우성 형질부터 표현형으로 나온다. 자,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보조개, 쌍꺼풀, 그리고 엄지, 이마선, 기타 등등 이렇게 있었고, 섬색체 유전은 성향, 생김새인데 성향, 여자의 피부와 남자의 피부가 다른 거죠. 그렇게 된 게, 그래서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정록생명, 반성유전, 그리고 혈병, 귀속가다증, 뭐 이모가다 있어요. 요거 1분만 더 주세요. 죄송해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1분만.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이걸 해야지 좀 속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 있는데, 유전 연구 방법.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가계도 조사, 그게 뭐냐면 요거죠. 요게 가계도 조사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쌍생아 연구, 그리고 통계 조사.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죠. 요거 9대 3대 3대 1로 돼 있는데 노랗고 둥근 완두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16분의 9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신 방법인 DNA 유전자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기형아 검사 하는데 양수 검사, 육모막 검사 그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1분 딱 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